그럼 지금은 이제 보도국에 있는 취재 기자와 연결을 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현재 상황 새로 들어온 상황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 상황은 없습니다. 일단 사건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건 현지 시간 13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이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총격과 폭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최소 6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2명으로 알려졌던 희생자가 점점 늘어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건 간의 연관성, 또 누가 사건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격과 폭발이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쇄 테러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 인근 축구장에 있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국가대표의 친선 축구가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현지에서 이 축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에 이 폭발 상황을 듣고 긴급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7곳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총격과 폭발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이 7곳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테러는 파리 시내 극장과 식당, 또 술집 등에서 최소한 7곳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리 중심가의 제19에 있는 프티캉포주 식당에서 여러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적어도 이곳에서 1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격범들은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장소를 벗어나 달아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지역은 파리 중심가 근처의 생마르탱 운하 인근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말이면 이곳은 젊은 파리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파리 외곽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도 2건 이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방송국은 전했습니다. 이 2건 이상의 폭발 사고가 2곳에서 벌어진 것인지 한 곳에서 2건 이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축구 경기장 앞서 말씀드렸던 친선 경기를 지켜보던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관전하고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현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현지 당국자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회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파리 시내 11구에 있는 공연장인 바타클란 극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는데요. 최소 16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테러범들은 극장에서 무차별 총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극장에 현재까지 몇 명이 인질로 잡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현지 언론은 당시 100여 명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공연장에 진입해서 진압 작전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총격음과 함께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 수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사망자 수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올랑드 대통령이 강요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국경을 봉쇄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프랑스 정부의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이번 동시다발 공격에 대해서 전례 없는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테러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후 TV 연설을 통해서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공격을 당해서 수십여 명이 숨졌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프랑스는 범인에 대항해서 단결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대테러 부대가 공격당한 곳에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또 국경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바니셸 마르크 총리와 베르나르 카느제프 내무장관과 함께 내무부에서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현재 전국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는데요.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테러범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할 텐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민과 유학생의 피해 여부 혹시 추가로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현재 한국인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 한국인의 피해 여부를 현재 확인 중이라면서 정부는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등을 통해서 프랑스 당국과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사건 발생한 직후에 비상 근무에 돌입을 했습니다. 정부는 파리에 체류하는 교민 등에게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을 했고 추가 테러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테러가 누구 소행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테러를 자행하고 나면 자신들이 했다고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했다 이런 말은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에 총격을 가했던 총격범이 알라는 위대하다 또 시리아를 위해라고 외쳤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이번 사건이 샤를리 에브도 테러처럼 이슬람 극단주의 소행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 1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언론사를 테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17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그 이후에 10,000명이 넘는 군인을 국내 안전 유지를 위해서 투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이번 총격 사건을 당하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각국에서 이번 테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연쇄 테러에 대해서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는 무도한 시도로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융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도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큰 충격을 받았다. 또 우리는 프랑스 국민과 함께 굳게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샤를 미셀 벨기에 총리도 파리 테러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프랑스 국민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프랑스 테러와 폭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